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나무 그리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소나무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나무 잎사귀 그릴 때 이 붓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붓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답변을 잘 못 해드린 게, 저도 아마 이거를 선물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한 게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 한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문이어서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한문 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한문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붓인데, 사실 꼭 동양화 붓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써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이게 있어서 이제 그냥 요거를 사용을 해봤더니 이제 그런 질문들이 올라와서 제가 그래도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이 붓의 생긴 모양 있죠. 요걸 보시고 비슷한 느낌의 붓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비슷한 붓모라고 하자면, 이제 물기가 말랐을 때 이렇게 펼쳐지는 애들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를 좀 하자면, 이제 이거는, 물기가 말랐어도 이렇게 쫙 모여지는 붓이고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기가 마르고 나면 이렇게 빗자루처럼 펴지는 붓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붓이면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요런 나뭇잎 터치들 있죠? 그거를 넣기가 좀 수월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 붓을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제가 영상 지난번에 찍으면서도 말씀드린 게, 이 붓이 딱 뭐 어떤 붓을 쓰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쓰는 그런 그냥 문구점에서 파는 그런 붓, 아니면은 저렴한 붓 있죠?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붓을 지금 다 꺼내오지를 못해서 일단 옆에 있는 것들만 좀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쵸? 좀 비슷한 느낌이죠. 이런 식의 느낌들 보시면은, 그냥 서글서글한 이렇게 갈필 느낌도 좀 잘 낼 수 있고, 그런 질감들 표현을 할 수 있는 붓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붓이 마르고 나면 이렇게 펼쳐지는 듯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화홍붓이고요. 797 시리즈고 6호 붓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초록색 붓대는 지금 다 많이 지워지기는 했는데, 나무라 붓이에요. 나무라 붓 6호 붓입니다. 이 붓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창 잘 썼던 붓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의 붓들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화홍붓 요거 한번 써볼게요. 아무래도 이 화홍붓이 구하기도 쉽고 가성비도 좋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붓을 좀 사용을 해볼 거고요. 붓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일단 붓 준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소나무를 그릴 거기 때문에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소나무가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조금 가는 붓들, 세필 붓들도 조금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2525 붓이고요. 3325 시리즈 2호, 3호입니다. 꼭 이 붓을 쓰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이 모아지는 이런 세필 종류를 준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사용하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트메이트 콜린스키 7000A 6호 붓, 요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고, 소나무의 뾰족뾰족한 잎의 특성상 큰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런 붓을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부채붓, 요렇게 생겨져 있는 붓을 이용해서 큼직큼직한 화면 꽉 차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소나무 숲을 그리신다든지 그러면은 뭐 이런 붓들 활용해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오늘은 작은 그림, 제가 여기다가 작은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 붓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그림이라든지 뭐 잔디라든지 뭐 이런 거 표현할 때도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풍경화 할 때 특히나 좀 유용한 붓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붓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소나무 스케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연필은 HB 연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뼈대를 2개로 나눠줄 거예요. 조금 진하게 그릴게요. 원래는 좀 진하게 그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혹시라도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진하게 그려볼게요. 자, 요 줄기는 제가 그냥 임의로 하나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방향성은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나가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두께를 좀 잡아주면서, 뭐 이 가이드 선이 합쳐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뭐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하고, 옆으로 이제 소나무는 나뭇가지가 좀 휘어진 것들이 좀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2갈래로 나눠지는 큰 뼈대를 잡아줍니다. 여기서 좀 더 멋있는 꺾임을 하시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꺾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가지를 2군데 그렸고요. 이제 여기서 소나무는 이제 이 가지가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갈래로 이렇게 줄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큰 기둥, 이런 주요 기둥에서도 이제 작은 가지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기서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지는 이 큰 나무 기둥은 이제 가면서 조금 얇아질 겁니다. 이렇게 얇아지면서 이제 가늘어지고 이제 여기 풀들이 또 이렇게 있겠죠. 일단 큰 틀만 잡고요. 뾰족뾰족한 침엽수니까 어쨌든 소나무의 그 잎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는데 이 가지 기둥마다 이제 하나씩 크게 덩어리를 얹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요 오크나무 그릴 때는 나무의 그 표현을 요렇게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뾰족뾰족한 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얘처럼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채색할 때도 힘든 점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뾰족하게 우리가 이렇게 그릴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정직하게 그리지 말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우리의 시각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이거와 이거 사이에 그리지 않은 부분들도 연장을 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크기와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부분은 조금 더 솟아오르고 또 어느 부분은 조금 더 꺼지고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들을 외곽 형태들을 이렇게 좀 잡아줄 거예요.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쵸? 중간중간에 다 그리지 않았음에도 여기서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느낌이 있구나, 뭐 어디가 조금 더 올라갔구나, 이런 느낌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내 그림이 뭐였죠? 지저분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정리해서 올려드렸었죠.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내 그림이
굉장히 딱딱하게 채색이 된다라는 부분도 살짝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정확한 선의 표현, 너무 딱 떨어지는 선의 표현, 그쵸? 그러니까 선의 강약을 여러분들이 좀 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요렇게 너무 정직한 표현이 아니라 듬성듬성한 전체적인 형태를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우리 소나무 가지들, 그 줄기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이 줄기들 보이는 부분들 빼고 그래도 살짝 소나무 잎이 뭉실뭉실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스케치 굉장히 쉽겠죠? 별로 할 게 없어요. 자, 여기 앞으로 나와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지워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는 이 기둥을 조금 이렇게 가리면서 들어가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가지를 하나 더 뻗어주시고, 그리고 이 가지 있죠?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안 그렸죠. 이거는 하다가 보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추가가 되고 위에 올려진 잎사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공들여서 이렇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쵸? 이렇게 가려진 부분들을 미리 스케치할 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뭐 나뭇가지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올려야겠죠? 여기는 조금 크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또 카메라 버튼을 안 누르고 혼자서 또 신나게 떠들었어요. 자, 제가 여기 부분 있죠? 일단은 여기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이 큰 기둥 뒤쪽으로 줄기를 하나 더 그렸어요. 요렇게. 줄기를 하나 그려서 이 나무 뒤로 요만큼을 하나 더 그려줬고요. 그리고 이 큰 요거 덩어리 있죠? 요거 뒤로 또 요렇게 하나 그려서 줄기가 아마 여기서 나오겠죠? 요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일단 스케치를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또 카메라를 안 켰습니다. 진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흐름이 끊겼어요.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자, 그래서 비리디언과 호커스 그린을 섞어서 초록색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비리디언을 그대로 쓰지 않는 이유는 비리디언 자체의 색깔은 이쁘지만 그냥 쓰게 되면 좀 이렇게 둥둥둥 뜨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단독으로는 잘 안 써요. 모든 색상을. 그래서 비리디언에다가 저는 후커스 그린을 섞어서 이렇게 초록색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카메라 켜지 않고 얘기를 했었고요. 일단은 이 색상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밝은 색상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셉그린을 여기다가 이렇게 섞었었고 아니면은 레몬 옐로우를 조금 섞어서 이렇게 연두색 느낌? 완전 연두색은 아니고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뭐 물을 좀 더 타도 되고요. 레몬 옐로우를 조금 섞어볼까요? 그러면 이런 느낌. 그죠? 조금씩 요게 이제 기본 색상이라면 얘보다 조금 더 채도가 높고 밝은 색상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색깔로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 물을 조금 타서 명도를 좀 밝게 해주고요. 자, 밝은 꽃부터 이렇게 휴지에다가 조금 물 조절을 하셔서 소나무는 뾰족뾰족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채색을 해주면 더 좋겠죠?
지금 제가 물 안 깔고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을 깔지 않고, 이, 제가 지난주에 사용했었던 동양 화분 말고, 이제 이런 화홍붓, 그쵸.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기를 쫙 빼주시면, 이런 식으로 갈필이 또 나요. 제가 카메라가 지금 너무 가까워서 붓질이 안 돼가지고, 약간, 각도를 좀 바꿨습니다. 자, 해서 밝은 부분 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소나무는 뾰족하니까 이런 뾰족한 느낌, 그 딱 붓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느낌이 딱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보여지는 대로. 이제 이 아래쪽은 조금 어두워져야 되니까 제가 조금 남겨놨어요. 이제 다른 색상을 좀 넣으려고. 그러니까 물기가 지금 엄청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물 조절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추측을 한번 해보시면 더 좋아요. 어느 정도 물이겠구나. 그러면은 나도 한 그 정도 물로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림을 보실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려내는 과정을 보실 때 그런 추측을 하고 내가 직접 그 추측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물 조절을 맞춰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제일 빠른 방법일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내 손으로. 조금 진한 색 묻혔거든요.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팔레트에도 지금 보시면 물기가 굉장히 없죠. 그래서 이제 얘는 어차피 우리가 물을 깔지 않고 지금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마르고 뭐 하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기다리지 않아도 돼서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벌 베이스를 깔아줬고요. 자, 이 뒤에 이제 두 개가 남았죠?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다른 색상으로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붓에 물이 너무 없으니까 물 한번 콕 찍어주시고요. 자, 레몬 옐로우를 이렇게 이 섞던 데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물기 많이 없는 거 보이시죠? 너무 많이 물기가 없다 그러면 이게 붓질 자체가 아예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탁 가져오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붓질이 될 정도만. 그래도 이제 물 조절이 안 되면 이렇게 휴지에다가 빼주시고 색깔을 다시 또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레트에 붓을 이렇게 돌려봤을 때 그 뻑뻑함의 그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어떤 정도의 물이 들어있는가 그 느낌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자, 뒤에는 조금 밝은 색상으로 제가 칠해볼게요. 뒤에 있는데 왜 밝은 색상으로 하나요? 더 어두운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 밝은 색상으로 하는 이유는 그냥 그냥 밝은 색상으로 했어요. 뒤에 있다고 해서 빛을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앞뒤 구분을 해주는 목적은 그야말로 그냥 구분의 목적이지 그거를 색깔로 물론 어둡게 해도 돼요. 되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질까봐 연두색을 조금 더 만들어서 이렇게 넣은 거고
딱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일단 얘가 좀 마르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색을 좀 들어가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아래쪽 부분, 그러니까 어둡잖아요. 소나무 안쪽이 그늘이 지기 때문에 초록색의 보색을 조금 넣어줄 건데요. 자, 초록색의 보색은 이 녹색에 반대되는 색상들, 그러니까 보라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보라색 계열인데, 보라색 계열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팔레트에 있는 그냥 보라색을 그냥 넣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보라색을 조금 이 초록색과 어우러지게 만들어준 다음에 넣어줄 거예요. 자, 팔레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보라색은 브라이트 클리어 바이올렛이에요. 아주 조금만 묻혀주고요. 우리가 이거 사용했잖아요. 그쵸? 사용한 초록색들 당연히 이용을 해줘야겠죠? 살짝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라색이 한층 다운된 이런 색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탁한 색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절대 탁한 게 아니라 물을 타주셔야 돼요. 물을 타줘야 탁하지 않게 채색이 돼요. 그냥 하면은 진짜 탁해지니까. 자, 요거를 여기다가 물을 조금 깔게요. 자, 이게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초록색 부분이 약간 3분의 1만 걸치게끔 깔아주시고 보라색을 툭 넣어줄게요. 툭.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도 조금 넣고 보라색을 조금 더 해서 뭐 다 똑같이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 더 나는 저거 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주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림이 굉장히 단조롭게 완성이 된다라고 고민이 되시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색깔 사용하는 것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귀찮아서라도 약간 거의 한 색깔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제가 여기에는 울트라마린 컬러를 살짝 섞어서 넣었어요. 살짝. 울트라마린 컬러 저기 파란색인데 왜 넣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보라색 옆에 있는 친구가 파란색이에요. 이 보라 옆에 있는 친구들이 파란색. 그래서 넣어줬어요. 어차피 같은 계열, 계통이기 때문에 문제 될 거는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넣어줬고요. 자, 요 같은 색상을 저는 여기 지금 물 안 깔았거든요. 자,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림자. 빛이 항상 저는 이쪽으로 오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편으로 넣어줬는데 이렇게 이거 어차피 나무까지 채색할 때 덮일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자, 이게 이제 역광 부분을 제가 칠한 것입니다. 역광, 반사광, 역광. 반사광, 역광은 이제 어두운 영역에 속하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다채로운, 그러니까 이 본래 색상이 우리가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과 연관된 보색들을 충분히 써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효과는 조금 더 다채로운 그런 색감의 표현이 가능하고 입체감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너무 과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살짝 그 블루그레이 컬러 넣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는 이렇게까지 역광을 넣지는 않았었죠. 근데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오늘은 한번 넣어서 보여드리려고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채색 들어가도록 할게요. 색상은 여기 있는 색깔들 다시 조금 섞어서 기존에 칠했던 색보다 조금 진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물기를 한번 빼주시고, 자, 이제는 이 소나무에 어두운 부분을 이제 들어가 줄 거거든요. 지난번에 했던 것과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두워 보이는 물기가 좀 많이 빠져야 돼요. 이렇게 물기. 어두운 부분, 아래쪽 부분에 이제 조금씩 짧게 짧게. 그리고 듬성듬성.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이 전체적인 그런 느낌들을 잡아줬다면 지금은 이제 부분의 덩어리들을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붓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거친 붓들이 또 물 조절을 잘 해주시면 이렇게 또 거친 질감의 그런 표현을 또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종이도 중목 종이다 보니까 좀 거칠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만져주면 이 앞에는 자연스럽게 밝은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붓이 조금 둔탁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라면 그래서 세필을 사용해서 이제 요렇게 한 가닥 한 가닥씩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는 나무 기둥 쪽이니까 이런 데는 좀 피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 초록색 자체에서 조금 더 진한 느낌으로 넘어가 주시려면 이 나무 기둥에 들어갈 컬러를 좀 섞어주세요.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 그런 진한 컬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터치들을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이파리들도 한번 쭉 해볼게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좀 표시를 해서 듬성듬성 이런 식으로 좀 구역구역을 좀 나눠줬고요. 자, 이 경계 부분은 제가 터치들만 조금씩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무를 먼저 그려준 다음에 다시 또 만져주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전체적인 나무 색깔을 좀 칠해줄 건데요. 저는 반다이크 브라운을 여기 초록색 부분 우리가 계속 사용했었던 이 부분에다 풀어줄 거예요. 그거 같이 좀 믹스를 해서 요 색깔을 물을 조금 넉넉하게, 그러니까 넉넉하게는 엄청 많이가 아니라 이제 여기 상황에 맞춰서 넉넉하게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깔아줄 거예요. 우리가 칠해놨던 역광 부분 있죠? 여기 3분의 1 정도 살짝 덮이게끔 칠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꽉꽉 채워서 메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듬성듬성 칠해주시면 저절로 갈필도 생기고 그 나무의 질감 표현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역광 부분은 다 덮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남겨 놓으시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필로 조금 바꿔볼게요. 계속해서 반다이크 브라운 조금 묻혀와 주시고 너무 진하지 않게 가져오시면 돼요. 이 정도. 제가 지금 붓에서, 이 종이에서도 물기를 좀 제거를 해주면서 지금, 제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색깔 보여드리면서. 여기서도 어느 정도 물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가져와서, 그 나무의 그 질감들 있죠. 그런 것들을 물 조절 조금 해주시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어떤 데는 좀 칠해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남겨서 비워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듯이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이 줄기에서도 사실 제일 부각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아래쪽이겠죠? 자, 여기 아까 저희가 역광 칠했던 역광의 딱 경계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는 조금 진해야 돼요. 그래, 왜냐면, 얘도 이제 원기둥이잖아요. 나무의 그 본래 형태가 원기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수록 이제 여기가 가장 튀어나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묘사의 양, 그리고 물감의 양이 집중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체감이 생겨요. 아래 우리가 제일 처음에 덮어놨던 이 색상들이 그대로 좀 남아있으면서 이제 우리는 그 위에 또 다른 터치를 올려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느낌의 터치가 아니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선을 겹쳐주시면 뭔가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표현이 돼요. 꺾여서 이제 얘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가 더 어두워지는 거겠죠. 사실 위쪽보다. 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진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상대적으로 좀 진한 색상, 저는 녹색을 조금 섞었어요. 그래서 조금 물이 많은 것 같아서 뭉치지 않도록 채색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싹 들어가서 어두워지는 느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오면서 밝아지는 느낌, 그리고 다시 여기서 어두워지는 느낌. 작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소나무를 크게 그리더라도 방법은 똑같아요. 이 소나무 자체에 그 나무 질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기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은 물기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원기둥, 항상 원기둥이 여러 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어두운 부분이죠. 그래서 역광 부분이 살짝 이렇게 남겨지면 훨씬 입체감이 도드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거 깔아놨던 이 울트라마린과 바이올렛 컬러들,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물은 기본 도형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기본 도형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가느다란 그 여러 개의 가지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스케치할 때 그렇게 자세한 스케치가 필요 없었던 이유도 여기서 이제 임의대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막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여기 어두운 부분 쪽에 원기둥 어두운 부분 쪽 다시 한번 조금씩 만져주면서 여기는 이따 마무리할 때 조금만 더 해줄 거예요. 얘는 뒤에 있는 거니까 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 묘사를 해주면서 색상도 조금 더 약하게, 그러니까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야 확실히 원근감이 나겠죠. 어떤 물체가 이어질 때 이렇게 이어지는 딱 그 경계 부분 있죠. 여기를 너무 촘촘하게 해버리면 여기가 되게 부각이 돼서 이쪽만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나무 기둥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와 시선이 멀어지기 때문에 연해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연해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거와 이거의 색상이 연결이 되면서 위쪽으로 갈수록 묘사를 적게 해주는 거죠. 터치의 개수를 적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너무 이렇게 부각되도록 경계하지 않을 것.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 나무 기둥보다 앞에 있는 거가 이 이파리, 잎사귀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강조해 주시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 기둥, 나뭇가지 있는 것들 연결해줘서 꼭 이렇게 정확한 그런 터치들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터치들을 충분히 넣고 나니까 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 좀 약한 거 보이시죠? 여기 부분은 이제 조금 잡아줄 거예요. 조금 더 진하게. 자, 색상은 반다이크 브라운 계속 사용을 해줄 거고 여기다가 울트라마린을 조금 섞어줄게요. 색상을 진하게 잡아줄 거지만 너무 진하게 해주면 아래 색들이 다 덮여버려서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물의 양을 조금 늘려줄 거예요. 이렇게 물의 양을.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어두운 부분 쪽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특히 꺾여지는 부분들 있죠? 그 형태가 급격하게 꺾여지는 부분들이나 이런데 이렇게 툭 넣어주시고 아래 위쪽으로 그라데이션을 시켜줍니다. 완전히 건조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넓게 채색이 들어가도 아래 색상이 전혀 번지거나 아래 묘사했던 게 번지거나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드가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물 조절을 해주지 않고 진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탁해지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했던 블루 컬러들, 그 역광의 컬러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저는 없어지는 게 맞고, 이 위에다 저는 한 번 더 살짝, 울트라마린 컬러를 넣어주고,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그러면 처음보다, 방금 이거 하기 전보다 조금 무게감이 생기면서 어두운 라인이 잡혔죠. 그러니까 어두운 영역은 천천히 쌓아주신다는 느낌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여기도 제가 울트라마린을 약간 이렇게 넣었어요. 어두운 부분 쪽에 조금 더 잡아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금 더 나는 아쉽다, 묘사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방금 우리가 여기 이제 톤을 채웠잖아요. 그게 다 마르고 나서 들어가 주시는 거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만져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포인트 되는 어두운 영역은 절대 많은 범위를 차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두워지고 탁해져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포인트가 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라는 거는 정말 한두 군데,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요. 처음에 제가 사용했었던 이 붓을 좀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마무리 터치를 조금 넣을 거예요. 우선 넣기 전에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여기 있죠. 소나무 아랫부분은 이제 그늘이 지잖아요. 그쵸? 요 부분에 역광 부분 그대로 지금 표현이 돼 있죠. 여기를 살짝만 덮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약간의 그 시원한 느낌이 좀 가미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너무 밝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톤 다운을 시켜줄 거예요. 울트라마린에다가 우리 그냥 계속해서 갈색,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컬러들을 우리가 계속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완전 색다른 색을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갈색 톤을 조금 가지고 왔고, 물을 조금 타줘서 이렇게 이런 정도로 만들어준 다음에 갈색 톤이 좀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래쪽 어두운 부분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살짝 넣어줄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물기가 생기지 않도록 그냥 지그시 이렇게 넣어주는 정도. 지그시 넣어주는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차분하게 잡아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물 조절해서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 그 다음에 더 해주고 싶은 부분 있으면 이런 식으로 묘사를 더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소나무 한 그루를 그려봤습니다.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고요.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모양의 소나무들에 또 적용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연습하셔서 예쁜 소나무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나무 그리기 영상에서는 버드나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체 알람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그림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